1월도 벌써 중순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커의 강동석입니다. 오늘도 알찬 강의 준비했습니다. 기본을 지키는 투자 노하우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02-3153-2631,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입니다. 월요일에 감독님 소개해드릴게요. 정인경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초보 투자자도 세 가지 원칙만 지키면 이길 수 있다. 원칙을 지키고 추세를 따르는 매매. 거래에서 실패해도 원칙을 지켰다면 이긴 것이다. 다시 돌아온 정의경의 리얼 베이직 시즌2. 초보 투자자의 이기는 매매 원칙. 바로 공개됩니다. 네, 정의경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가 다시 한번 2000선에 진입하면서 2007선까지 올라와 줬는데요. 1월 장세 하락장이 많았지만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별다른 모멘텀은 없습니다. 정의경 소장님, 지난 한 주 증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계속 얘기하는 대로요. 네. 단기적인 흐름인 일간 차트에서의 상승은 이제 마무리 단계인 것 같고요. 이 일간 차트의 상승이 주간 차트의 상승으로 이어진다라면 상승은 추가적으로 가능하지만 주간 차트의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다시 하락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차트를 보면요. 지난주는 보시겠지만 지난주 차트는 삼성전자의 양호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약 0.7% 하락한 1996인가요? 97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수급적으로 외국인, 빨간색 외국인과 기관을 보시면 외국인들은 수급에 있어서 매수도 매도도 아닌 관망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보이는 기관을 보면 기관은 매도의 포지션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는 외국인들은 관망했고 기관은 매도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의 하락을 기관이 주도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차트에서 보면 계속 보여지만은 이 일간상에서의 상승 추세가 주간으로의 상승인 2035를 돌파를 해야 됩니다. 2035를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간에서의 차트에서의 힘이 부채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일간 차트에서는 지지선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1차적인 지지선은 이 두꺼운 선으로 표시되는 전환선에서 지지가 됐던 것이고요. 그 전환선은 이탈했지만은 기준선에서 지지돼서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5로 해당되는 일간 차트에서의 기준선이 2차 지지선으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번 주 월요일까지 계속적으로 여기 주간 기준선에서 주간 차트의 5선에 해당되는 일간 차트의 기준선에서 지지되고 계속 지지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지세가 바탕으로 해서 재차 상승을 해서 2035를 돌파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은 추가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항세가 있다, 특별한 모멘텀이 없어서 기간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옆으로 가다가 재차 하락으로 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렇고요. 지난주에 언급했던 이슈별로 한번 살펴보면요. 지난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8조 6천억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8조 8천억이 잠정 이익이 발표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8조 8천억이라면 대단한 겁니다. 1년 영업이익이 29조에 해당하고요. 예전에 제가 삼성전자가 1년 영업이익이 7조 10조일 때 전체적으로 삼성전자의 목표가는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29조, 올해 예상은 35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표가는 200만 원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규모도 있지만은 삼성전자의 실적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시장의 관심은 벌써 4분기의 영업이익이 서프라이즈가 낮다는 것보다는 1, 4분기의 실적이 6.5% 하락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 실적 발표가 난 날 오히려 주가는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옵션 만기일 날 프로그램 매수 차익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걸 소화하기 위해서 시장에 위험성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물량은 소화를 됐다기보다는 2월 돼서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었고요. 시장에서는 이번에는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금리가 동결됐습니다. 하지만 금리 동결된 이 악재는 주식에서보다는 채권 시장에서 악영향을 미쳐서 채권의 금리가 이번 주 상승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오히려 주식에는 나쁘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수급이 있어서 뱅가드 펀드의 벤치마크가 변경되면서 외국인의 수급 변화가 있을지를 관심을 봐야 되는데 지난주 아까 보셨지만 수급은 관망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외국인들은
관망 포지션을 취하면서 어느 쪽 방향으로 튈지를 판단에 따라서 밑으로 하락할 때는 오히려 이러한 2월된 물량과 어떤 관망하고 있는 포지션이 한꺼번에 나올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같이 잠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난주가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주식시장을 전망을 해보면요. 이슈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지표를 본다면 이번 주 경제지표는 복잡한 게 있지만 실질적인 경제지표에서 국내의 경제지표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있어서 시기상으로 보면요. 월, 화, 수, 목, 금토일에서 네. 제가 한번 전망을 해보면 월요일 오늘 저녁은 미국 버냉키 미시건대 연설이 있는데요. 이거로 인해서 미국 시장은 움직임이 있겠지만 저희는 이거로 인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움직일 정도의 큰 흐름은 없습니다. 근데 전망을 하기에 목요일, 수요일,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 저녁이죠. 미국의 수요일, 그래서 목요일,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저녁, 이때 뭐가 나오냐면 미국의 금융업체의 어닝이 발표됩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금융업체들, 대형 투자회사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추가 상승이 가능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면 지난주에 웰스파고가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손익은 지난주보다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진이나 어떤 모기지 신청이 감소했다는 이유로 주가는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저희의 삼성전자와 똑같은 거죠. 실적은 양호하게 나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지만은 양호하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추가 상승보다는 소폭 이익 실현하는 조정을 통해서 이익 실현하는 형태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표에서 12월 주택착공이나 건축허가 같은 부동산 관련 지표가 목요일 날 나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금요일 날 중국의 4분기 GDP가 발표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승으로 전환을 한다라 그랬을 때는 이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오전을 상당히 투자자 여러분들은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미국에서 부동산 관련 지표가 예상보다도 좋게 나와지고 그래서 저희 금요일에 장이 시작됐는데 중국의 4분기 GDP가 좋게 나왔다고 했을 때는 시장은 이 두 가지 소재를 가지고 상승적으로 저희가 기대하던 2035를 돌파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료가 발표됐는데 전망치에 따라서 양호하게 나올 거라 생각되는 이 두 가지의 재료를 바탕으로도 2035를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이번 주가 아니죠. 그 다음 주는 어쩌면 시장은 하락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제가 쪽집게 점쟁이는 아니지만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날 이 두 가지 재료를 바탕으로 시장은 금요일 날 어떤 상승의 모습을 보이는지 그거에 따라서 시장은 앞으로 추가 상승이 될지 아니면 이제 힘이 붙여서 하락을 할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것입니다. 네, 미국의 부동산 경제 지표 발표와 또 중국의 GDP 또 경제 발표, 2035를 돌파 여부가 이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하니까요.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특히 금요일 증시는 꼭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듣고 싶은데요. 지난 시간에는 차트를 이용한 리얼 베이직 매매를 배워봤는데요. 지난 강의 잠깐 리뷰 들어볼까요? 네. 제 하는 매매 기법이라든가 매매 원칙은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은 힘이 있고요. 그 단순함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반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 방법도 지난주 했던 것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한 거는 리얼 베이직 매매 기법을 배웠습니다. 굉장히 단순하다고 했습니다. 매수와 매도에 있어서 원칙을 특별히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제외하고 중요한 것들만 했을 때 두 가지 키워드를 했습니다. 혹시 앵커님 두 가지 키워드 기억하시나요? 두 가지 키워드요. 네. 여기 있었죠? 답이 있죠. 네. 첫 번째는 매수에 있어서 핵심은 피라미딩 분할 매수입니다. 뭐냐면 철저하게 나이스한 종목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 전환한 종목이 아니고서는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로 전환한 종목을 매수를 하되 그냥 따라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눌림목에서 해당되는 눌림목에서 피라미딩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 피라미딩 분할 매수는 물타기하고 틀립니다. 내가 샀던 가격보다 더 떨어진다라면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1차에 샀던 가격이 매수되고 나서 전 고점을 갱신하면서 수익을 내면서 성공을 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1차에 샀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을 피라미딩 분할 매수로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이라는 포트폴리오가 있다라면 처음에 40을, 50을 투자를 했다가 그 다음에 성공을 했을 때 그 나머지 30, 20을 더 추가로 한다라면 내 전체 금액이 갈 것이고요. 그 전체 금액은 이익 실현을 하든가 손절하든가 두 가지의 판단 기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는 상승 추세에 전환한 종목을 피라미딩 분할 매수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매도에 있어서는 두 가지입니다. 이익 실현하는 건 행복하죠. 이익 실현하는 것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내가 정한 목표가 있으면 목표 달성했을 때 반을 매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준을 삼고 있는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성격에 따라서 주간 차트를 내가 기준을 삼고 있다면 주간 차트에서 수익은 저는 목표를 20% 정도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내가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월간 차트를 통해서 내가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들어갔다 했을 때 월간 차트는 목표를 50%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를 달성했을 때 이익 실현을 하시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했냐면 정말로 이 상승 추세가 이탈하기 전까지는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였던 신뢰가 있고요. 조금 뒤에 케이스 스터디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론보다는 실제를 봐야 되니까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상승 추세는 꽤 길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상승장에서 얼마 못 먹고 빠져나오고 많이 오르고 나서 추가 따라가다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2배, 3배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는 손해를 봤다는 소리를 하는 거죠. 처음에 들어갔던 것이 상승 추세에 들어갔다면 이 상승 추세가 완전히 이탈했다라고 확인한 후에 매도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매도에서의 핵심은 추세 이탈 확인이란 단어입니다. 매수에서는 피라미드 분할 매수고요. 매도에서는 추세 이탈 확인이란 용어를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익 실현보다 더 중요한 건 손절입니다. 손절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손절은 끝이 아니고 이 투자가 또 다른 시작을 위한 공부하는 거니까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끊임없이 반복되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을 해야만 다음 기회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손절의 기준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자르고 나서 오른다고 또 사고 더 내리면 싸졌다고 사고 아니면 내리는데 끝에 갔는데 팔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대로 추가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처음 단계에서 1차 매수에 들어갔는데 이 1차 매수의 힘이 세지 않고 바로 이렇게 전환선을 이탈했다 그랬을 때는 이 종목은 수급의 주체가 힘이 없다. 그리고 실질적인 이유가 내부적으로 있었는데 이건 단기적인 이유인갑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손절을 전체적으로 하면서 이 종목이 아닌 또 다른 종목을 찾아서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1차 매수를 통해서 상승을 해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차 매수를 했을 때 이 2차 매수를 했을 때는 이 흐름은 상위 단계의 차트가 상승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손절을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전환선을 이탈했을 때 절반을 손절하고요. 더 기다려서 기준선까지 이탈해서 상위 단계의 단기적인 이평선인 5선까지 이탈했을 때 나머지를 손절하는 형식을 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차 매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미 상위 단계로 상승이 갔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의 기준권보다는 여기에서 하위 단계의 기준선은 상위 단계의 5이평화 이어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추세를 나타내는 5이평에 해당되는 이 하위 단계 기준선, 상위 단계의 5이평의 이탈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이 종목에 대해서 손절을 하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힘이 있어서 피라미딩 분할 매수로 2차 매수까지 이루어진 종목은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하락을 했을 때는 거기에 들어가 있던 평균 단가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시장에서 매수하려고 하는 주체들이 나타납니다. 추가 매수하려는. 그래서 추가 매수를 이용해서 상승 시에도 손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급하게 자르기보다는 전체적인 추세를 확인한 후에 손절하는 것이 오히려 더 높은 가격에서 이익 실현하거나 또는 손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정리한 이론적으로 리얼 베이직 매매 기법은 매수는 피라미딩 분할 매수를 하라는 것이고요. 매도는 추세 이탈을 확인한 후에 매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됐을 수 있으니까요. 지난주에 이런 종목을 한번 봤죠. 가장 기본적으로 봤을 때 기아차가 어떤 추세 흐름을 봤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흐름은 좀 긴 거니까요. 전체적으로 월간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작아서 보일지 모르시겠지만 이게 월간 차트인데요. 월간 차트의 흐름은 여기 보시면 2009년 7월에 상승 신호를 보입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를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때 눌림목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눌림목에 들어갔다면 이 정도 시점에 3위나 5, 2편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격이 얼마죠? 15,000원 정도의 가격의 상승 추세가 시작되는 겁니다. 15,000원 정도에 상승됐던 것이 얼마예요? 아무리 이게 좋다고 하더라도 50% 정도 목표라면 저는 한 25,000원 정도면 이익 실현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아쉬운 것이 다 이익 실현을 하신 분들은 이 나머지 상승을 지켜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추세의 마지막까지 지켜보라고 그랬죠. 추세 이탈을 확인한 후에 매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추세 이탈의 확인은 2009년에 시작된 흐름이 계속적으로 기아차의 재무적인 요인에서 상승 이익이 전가율로 계속되면서 상승이 되죠. 그리고 평가는 호평이 되고 목표가는 높아지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갔습니다. 얼마까지 갔나요? 84,600원까지 올라갔죠. 이때까지 추세는 이탈을 했나요? 추세는 이탈하지 않고
1차 지지선이라고 이야기하는 전환선도 이탈하지 않고 쭉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시작된 상승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추세 이탈을 처음 보인 거는 여기 나타나는 전환선을 이탈한 2011년 12월에 됐습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이거는 1차 지지선일 뿐입니다. 1차 지지선을 이탈하고 하더라도 더 쭉 가서 한 번에 더 상승을 보이고 2차 지지선을 이탈했던 거는 2012년 10월 30일입니다. 그래서 2012년 10월 31일 저희 리얼 베이직 매매 기법 기준상으로는 66,600원에는 이미 이제 기아차의 상승세는 꺾였다고 보고 이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19,000원 샀던 것이 중간에 50% 이익 실현하고 나머지 물량은 전체적으로 이 66,600원까지 버텨낼 수 있습니다. 신이 아닌 이상은 84,000원에 팔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말했던 대로 투자의 정석,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거는, 무릎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상승이 됐다고 했을 때 이것이 상승의 기술적인 조정을 통해서 재차 하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상승으로 전환할 것인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랐지만 어느 정도라는 게 개념이 최저가가 5,700원에서 15,000원 됐다라면 어느 기준에서 너무 올랐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상승의 시작이라고 판단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심리적으로는 5,000원짜리가 15,000원 됐다고 해서 와 비싸다가 아니고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해서 비싼 가격에 매수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싼 가격에 매도하라는 거는 이 15,000원에 샀지만 계속적으로 추세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놔뒀다가 84,000원에 팔지 못하고요. 66,600원까지 버텨서 66,600원이 됐을 때는 이제 추세를 이탈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익 실현을 하셔야 됩니다. 66,600원에 지금 기아차를 갖고 계신 주주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저희 매매 기법인 거고요. 또 다른 방법이 기아차에 대해서 더 장기적으로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그러한 장기적인 전망을 할 능력이 없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시장의 신호에 순응을 하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때 매매하지 않았을 때, 매도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다른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게 좋은 회사들입니다. 나쁜 회사들이 아니라 NC소프트. 예, 게임주의 NC소프트가 있죠. NC소프트도 여기 2007년부터 시작된 상승, 2008년 상승이 쭉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기준선 이탈한 건 언젠가요? 보시면 2012년 5월에 기준선까지 이탈을 했습니다. 그죠? 2012년 5월 달에 24만 원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면 24만 원에는 이 가격을 처음에 5만 원에 사서 30만 원, 38만 원까지 갔지만은 최소한 24만 원에는 이제 추세가 이탈했다고 해서 이 종목에서 잠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랬다라면 지금 14만 7천 원까지 가는 거에 정말로 뭐라고 그러죠? 24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가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반토막보다 더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팔았던 가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최고점 대비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팔다가 지금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이 월봉에서 이 두꺼운 선이 보이는 거는 10년 선입니다. 그래서 10년 선이라는 거는 정말로 이 회사가 나빠지지 않는다면, 큰 크라이시스가 없다라면 지켜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버텨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티다 심리적으로 시장이 흔들리기만 하면 팔아버리는 그런 악수가 벌어지기 때문에 항상 추세가 있다라는 걸 확인했으면 그때는 바로 이익 실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NC소프트 이렇고요. 뭐 하나만 더 든다면 현대중공업 이런 거 볼까요? 네. 현대중공업 조선주 갖고 계신 분들 많겠죠. 월봉에 보시면 여기서 상승이 이루어져서 단기간에 상승을 했다가 하락이 언제 됐냐면 여기에 이탈을 했습니다. 얼마냐면 2011년 8월에 34만 6천 원, 35만 원 정도에 이탈을 했다라면 이때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안 하고 두신 분들은 올랐다 내렸다 하지만 지금 현재 갖고 계시면 23만 5천 원이죠. 심리적 박탈감은 굉장히 클 겁니다. 삼성전자가 그렇게 올랐는데 70에서 70만 원에서 150이 됐는데 내가 가진 종목은 그렇다고 해서 현대중공업이 그렇게 나쁜 회사냐? 저희는 투자자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식 투자는 연애입니다. 현대중공업과 결혼을 하지 마시고요. 결혼한 사람은 세상에 와이프밖에 없습니다. 주식은 애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아무리 좋더라도 이 회사가 마음을 다르게 먹었다. 마음에 안 든다 그랬을 때는 잠시 떠나 있는 습관을, 카사노바적인 기질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대로 매수와 매도라는 거는 매수 신호가 나타났다 그랬을 때 눌림목에서 추가 매수가 1차 이루어지고요. 2차가 이루어졌을 때 상승을 하지만 그 추세가 있다라는 걸 확인이 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이익 실현 또는 손절하는 습관을 들이신다면 여러분이 상승으로 해서 꾸준히 이어져서 아까 말했던 대로 기아차처럼 상승이 컸던 것도 누릴 수 있는 거고요. 하락으로 전환했을 때
하락의 초미에 손절함으로써 나머지의 심리적 박탈감에서 내가 빠져들지 않고 그 시기에 또 다른 종목에 투자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상대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리얼 베이징 매매 기법입니다. 네, 저는 뭐 순정파여서 카사노바의 마음은 모르겠지만 또 주식할 때는 연애하는 마음으로 또 너무 큰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어떤 내용들을 배워볼까요? 나이스한 종목들을 찾는 방법 배우게 될까요? 예. 지난주에 리얼 베이징 매매 기법이라는 이 기법을 배웠으면 이제 어떤 종목을 들어가서 내가 수익을 취할 건가, 네. 내가 연애할 대상을 찾아야 됩니다. 앵커님은 결혼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이 결혼과 연애에 대한 이게 나쁜데요. 결혼을 했으면 결혼은 세상에 한 사람 받고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와이프하고만 결혼을 하는 거고요. 네. 그 외의 모든 것은 연애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전체적인 저희 커리큘럼상 나이스 종목의 기준과 종목 찾기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 리얼 베이징 매매의 원칙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식 매매 정석은 우량 주식을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답니다. 이건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춘 개인 투자자도 뭐가 우량 주식인지, 무릎이 언젠지, 어깨가 언젠지에 대한 자기만의 원칙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라는 매매 기법을 제가 리얼 베이징 매매 기법에서 처음에 무릎이라고 해당되는 것은 상승 추세로 전환했던, 상승 추세로 전환한 종목이 눌림목 보일 때가 무릎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깨라는 것은 이 상승 추세가 이탈하는 것을 확인한 상태. 그래서 내가 주간 차트로 들어갔다면 주간 차트의 기준선을 이탈한, 내가 월간 차트로 들어갔다면 월간 차트의 기준선을 이탈하는, 그리고 삼선 전환도 하락으로 전환하는, 그게 나타났을 때 이 상승 추세의 이탈을 확인한 후에 파는 것이 어깨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무릎이 낮은 가격이 아니고 오히려 저가 대비 꽤 높은 가격에 사서 고점 대비해서 꽤 낮은 가격인 어깨에 파는 습관을 들이시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됐고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는 것은 지난주에 대한 매매 기법으로 배웠습니다. 그럼 우량 주식은 뭐냐? 우량 주식은 간단하게 돈 벌어주는 종목입니다. 대형주가 우량 주식이 아니고요. 그러면 돈 벌어주는 주식은 어떤 주식이냐면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입니다. 나이스한 종목이라고 저희가 리얼 베이징 매매 기법에서 용어를 썼습니다. 윌리엄 오닐이 썼던 용어들을 차용을 했어요. 나이스. 혹시 앵커님 기억하시나요? 이 나이스가 뭔지? 나이스요. 네. 상승세가 시작될 때 사서 상승세가 끝날 때 파는 종목 아닌가요? 앵커님이 그때 퀴즈까지 냈던 겁니다. 자, 보시면 나이스에 대해서 네. NIC를 따온 약자입니다. N은 New High, New Price라고 그래서요. 상승 추세에 됐을 때 새로운 가격대를 형성을 해야 됩니다. 네. 어떤 박스권에 있을 때 박스권을 상단으로 돌파를 해서 새로운 고점, 52주 고가도 아니고요. 이 아까 말했던 대로 그래서 상승 추세로 나타내는 건 저희 리얼 베이직에서는 삼선 전환도가 상승 전환되고 그리고 일목균형표에서 전환선이 기준선을 돌파하는 상승의 2단계 정도를 진입하는 것을 저희가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상승 추세에 있는 가격까지 올라왔을 때 저희가 부르는 말을 뉴 하이나 뉴 프라이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뉴 하이에 도달한 N 신호가 발생한 종목이 기술적으로 매매 대상인 종목입니다. 이러한 기술적으로 N 신호를 발생한 종목 중에서 수급을 분석을 했을 때 그 수급이 어떤 큰 손이라든가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의 단기적인 심리가 아니라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그 회사에 대해서 분석한 후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주도적으로 매수하는 종목만을 또 선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도적으로 매수하는 종목 중에서 그 이유가 단기적인 이유인지 장기적인 이유인지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정치적인 테마라든가 단기적인 어떤 기업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주가를 산다면 그 주가는 저희가 매매하기에 굉장히 힘듭니다. 상승도 빠르고 하락도 떨어지기 때문에 급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 그리고 빠져나올 타이밍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이 상승의 원인이 기업 내부적으로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면 그래서 영업이익의 상승률 커런트 어닝스 그로스 레이트로 봐가지고 영업이익이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라면 그 기업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이라든가 대부분의 기업들은 영업이익이 상승세라는 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투자를 하고 그 투자의 결과에 의해서 실제로 매출이 나타나고 그 매출이 어느 단계를 넘어서서 이익이 증가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의 증가 추세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매출이 이어지면서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면 그 기업의 가치는 계속 상승하는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이러한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기관과 외국인이 주도적으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량한 종목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다는 걸 신호를 나타내는 N 신호가 발생된 종목 중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주도하고요. 그리고 그 상승의 원인이 기업 내부적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종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를 줄여서 첫자를 따서 저희가 나이스한 종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2013년부터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아무 종목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스한 종목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스가 뭐다? 항상 이것을 기억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투자하는 종목을 찾을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면 이 나이스한 종목을 어떻게 찾을까요? 개인 투자자는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시장의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전례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 조정 단계를 지나서 시장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설 때 우리가 주가 2000 이상에서 더 추가 상승할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예전에 100에서 1000까지 계속 왔다 갔다 1000을 돌파해서 1000에서 2000까지 갔습니다. 이 2000을 지금 위에서 지지받아서 재차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단계가 돼야 됩니다. 그럼 또 다른 단계 갈 때는 미국의 전례를 볼 필요 있죠. 우리보다 앞서갔던 미국의 주식시장을 보면 그 단계에서 미국의 주식시장은 니프티 50라고 해서 상승하는 업종, 상승하는 종목만 상승을 했습니다. 모든 종목과 모든 업종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상승하는 업종과 상승하는 종목이 제한되어 있고 그 종목만 꾸준히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는 내가 사는 종목을 사놓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상승 추세에 있는 업종을 발견하고 그 업종 내에 있는 상승 신호를 발생하는 종목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다행히도 먼저 찾아야 되는 상승 추세의 업종을 찾고 그 다음에서 이 종목을 찾는데요. 상승 추세의 업종은 생각보다도 어렵지 않습니다. 종목은 1800개지만은 업종은 코스피의 22개 업종, 코스닥의 22개 업종 해서 44개만 보면 됩니다. 실제로 보는 걸 보면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리니까요. 주식에 보면 관심 종목이라고 해서 관심 종목 조회를 들어가셔서 관심 종목을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설정하는 방법에서 이 편집에 가셔서 보시면 주가 지수라는 게 하단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코스피라고 해서 업종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을 다 한번 보내면 됩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가면 여기에 다 들어갔고요. 그래서 확인을 했을 때 그리고 702에는 코스닥에 있는 업종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코스닥에 있는 업종 중에서 너무 많이 들어가면 지금 시간상으로 그냥 다 넣고요. 나중에 22개만 그 중에서 필요한 거를 고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 없고 여기 음식료부터 해당되니까요. 그러면 보면 코스피에 대한 업종들이 쭈르륵 있습니다. 이 업종에서 지금 상승 추세에 있는 업종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돌려서 이걸 본다라면 월봉으로만 하니까요. 월봉을 키워보겠습니다. 그럼 이 업종에서 지금 이렇게 음식료 최소한 업종이라는 건 종목은 주간 차트를 보지만 업종은 그리고 주간 단위로까지 지켜볼 필요도 없습니다. 월간 단위로. 개인 투자자 여러분이 아무리 시간이 없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업종을 지켜보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달 말일에 해야 될 거는 항상 업종, 이 업종이 지금 어느 추세에 있는지를 꼭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2개라는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음식료업에서 여기 있는 제조업까지 이것이 22개입니다. 이 업종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음식료업 월간 차트로 봤을 때 2010년 이후로 굉장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식료업에 있는 종목을 추천한다는 것은 굉장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거하고 비슷한 게 뭔가요? 전기전자 업종도 상승세가 이때 이어졌던 것이 한번 크게 보이고 또 상승 보여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이라든가 어떤 음식료 업종 이런 것들은 지금 아무리 타임머신을 돌리려고 해도 너무나 현실감 없이 멀리 돌려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한테 권해드리기 못하고요. 실내로 한번 봤을 때 최근에 흐름이 가장 좋은 거는 전기가스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한번 쭉쭉쭉쭉 다 살펴보시고요. 제가 하면 전기가스업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기가스 업종을 보면 지금 흐름을 보시면 지금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는 그림이죠. 삼선전환도 이번 달에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일목균형표로 본다면 일목균형표의 상승의 2단계인 호전현상이라고 그러죠. 전환선이 기준선을 돌파하는 호전현상은 9월 달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이 시기에 이렇게 장대 양봉을 보이죠. 이 보이면서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들어간다고 했을 때 얼마를 먹겠느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늦었다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까도 말했다시피 어떤 무릎은 굉장히 높은 데서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무릎이 됐다고 했을 때, 자, 전기전자 업종이 2012년 9월 말로 상승으로 전환됐다고 판단한다면 그때 전기가스 업종 내에 있는 종목을 선별하는 기준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기가스업에 있는 업종을 한번 살펴보면 9월 말입니다.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9월 말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9월 말일자로 이렇게 봤더니 9월 말에 전기가스 업종이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 자, 전기가스 업종 내에서 괜찮은 종목을 찾아라.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지금 저희한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러면 전기가스업에 해당되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편집해서 지수 구성 종목에서 보시면 코스피 업종별에서 전기가스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전기가스업은 공부하기도 편하게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11개 종목밖에 없습니다. 네. 이 11개 종목을 다 넣었을 때 보면 704에 넣었는데요. 704에 보면 이 중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을 했죠. N신호를 발생하는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업종은 분명히 9월 말로 났습니다. 그러면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타임머신을 타고 이 업종을 조금 더 확대를 했을 때 9월 달에 상승 신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 뭔지, 종목은 주간 차트를 봐야 되니까요. 주간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주간 차트를. 네.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경남에너지가 그다지 예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N신호뿐만 아니라 밑에 신호를 봐야 되는데 그다지 상승이 별로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수급도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한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전기가스 두 번째 경동가스의 그림을 본다라면 여기 보면 아까 말했던 대로 주간 차트 보이시죠? 전환선이 기준을 돌파하는 상승 추세를 나타내는 이 모습이 7월달에 나타났는데 저희가 월간 차트를 나타내는 9월 되면 상승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차 상승을 하죠. 그럼 여기에 괜찮게 나타나구나 하는 거죠. 하지만 경동가스는 그 밑에 있는 수급으로 봤을 때는 기관과 외국인 파란색과 빨간색이 주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질 않습니다. 그래서 N신호는 발생했지만 I신호가 위협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보시면 대성에너지 아무런 흐름도 없습니다. 정치 테마 잠시 끼었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은 특별히 없는 거죠. 부산가스, 삼성전환도 자체가 발생하지 못하고 그냥 박스권에서 큰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형태입니다. 삼천리 지금 9월 말입니다. 흐름을 보시면 이 십자를 보시면 됩니다. 상승세에서 전 고점을 돌파하고 뉴프라이스를 만드는 N신호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보면 외국인은 별로지만 기관이 조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지는 않다. 수급이 나쁘지는 않다. N신호를 발생하고 있다. 이런 종목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가스. 서울가스의 그림이 참 좋죠. 보시면 이 시점 9월 말에 상승에 기술적으로 신호를 보이고요. 그리고 수급을 보시면 기관이 주도적으로 사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N과 I가 충실한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코.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3전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너무 위에서 무릎이 발생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투자하기 시기에 꺼림직합니다. 그리고 인천도시가스 아무런 추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난방공사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신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보시면 외국인들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좋고 기술적으로 좋고 수급 좋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신호가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고 수급이 그런데 한국가스공사는 뚜렷하게 어디가 산다는 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개 종목 전기가스 업종 중에 11번째인 한국전력을 보더라도 기술적으로는 10월 됐을 때 신호가 보이는데 외국인들이 너무 단기간에 사고 팔고 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정감이. 그래서 한국전력도 기술적인 것에 비해서 수급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으로 이 11개의 전기가스 업종이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N신호를 발생하는 것은 경동가스, 부산가스, 삼천리, 그 다음에 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이렇게 7개의 종목이 N신호를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급까지 감안을 했을 때는 어떤가요? 수급까지 감안했을 때는 아까 말했던 대로 삼천리, 경동가스 별로였고요. 삼천리, 인천도시가스, 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서울가스 이렇게 4개의 종목이 N과 I를 신호를 만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머지 C라고 하는 최근의 영업이익에 대해서 이 추세가 과연 단기적인 정권이 바뀌면서 전기 가스의 가격을 현실화시키면서 좋아지는 거에 단기적인지 아니면 전체적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종합현재가를 들어가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4개 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삼천리. 삼천리의 재무적인 것을 보면요. 마이너스 형태를 보이죠. 최근에 분기에 흐르면서. 그래서 삼천리가 투자를 제외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서울가스. 최근에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보시면 3분기 1.62%, 13%, 30%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울가스의 C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로 지역난방공사도 이렇게 보시면 영업이익이 37%, 75%, 120% 이렇게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C가 좋은 겁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이 분기별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9월 말로 전기가스 업종의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면 그 업종 내에 있는 종목 11개 중에서 NICE, 나이스 기준을 다 만족하는 나이스 종목은 저희 기준에서는 서울가스, 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이 세 가지 종목을 눌림목에서 피라미딩 방법으로 매수를 했다면 지금의 수익률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됐으면 방법도 다 가르쳐 드렸고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방송을 끝나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됐냐면요. 서울가스, 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는 매수가 눌림목에서 서울가스는 그 당시에 1차 매수도 안 이루어졌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1차 매수가 이루어져서 62,000원에 사서 지금 현재 85,300원에 37%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역난방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이미 그때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1차 매수라고 하는 3이나 5에서는 이미 매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굳이 이미 이루어졌던 1차 매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2차 매수만 들어가는 거로 봤을 때 2차 매수가로 봤을 때 69,000원이 86,000원이 됐고요. 68,000원이 82,0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16%와 26%의 수익을 냈던 겁니다. 그리고 서울가스는 2차 매수로도 추가 매수가 이루어졌다면 볼륨적으로도 충분히 이 수익률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요? 상승 추세에 있는 업종을 찾아서 그 추세에 있는 업종 내에 있는 종목을 하나하나 살펴봤을 때 상승 신호가 보이는 종목이고 그 다음에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주도하고 있고 최근에 영업이익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을 찾았다면 눌림목에서 분할 매수한다면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 회사에 대해서 그 회사가 뭐 굉장히 좋은 호재를 갖고 있고 이런 거 판단하고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그 기준, 소위 말하는 우량 종목을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단하는 기본을 가지고도 충분히 이러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많은가요? 10월 달에 내서 지금입니다. 이걸 2달인가요? 3달인가요? 2~3달에 20%, 30% 내고 있는 수익이 기본적인 정석만 지켜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왜 여러분들은 기본을 지키지 않고 또 다른 매매 기법,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걸까요? 리얼 베이직 매매 기법은 철저하게 개인 투자를 위해서 간단하게 출발합니다. 그리고 기본 정석의 바탕으로 합니다. 하지만 기본 정석이라는 게 뭡니까? 나이스한 종목,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 상승 신호를 보일 때 눌림목에 들어가는 그 방법을 통해서 시장은 여러분한테 강자로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뭐만 있으면요? 자신감과 원칙을 지키려는 의지만 있으면요. 이러한 리얼 베이직 매매 기법이라는 아주 단순한 기본 정석을 지키는 방법으로도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걸 배웠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더 클 겁니다. 하지만 다음 주는 이 지금 하고 있는 종목 찾기가 좀 어렵다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러면 나이스한 종목을 자동 검색하는 방법을 다음 주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나이스한 종목을 자동 검색하는 거는 제가 권하기에 이 인스턴트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먹기는 간단하고 편하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서 맛도 떨어지고 내 몸도 나빠집니다. 하지만 이거를 소개하는 이유는 다음 주에 그걸 통해서 다시 기본의 정석으로 올 수 있는 그 단계의 절차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리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기본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해드리고 싶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얼 베이직 매매 기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네이버 카페에 RB투자연구소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거기로 오셔가지고요. 더 궁금한 것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나이스한 종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한다라면 여러분들은 시장에서의 흐름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요. 상대적인 박탈감도 없고요. 그리고 그 추세에 이탈 때까지
상승이 이어지는 것을 그 결실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그 심리적인 시장에서의 안정감을 바탕으로 해서 성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네, 지금까지 나이스한 종목을 찾는 방법과 또 종목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종목 매매 결과도 함께 살펴봤죠. 다음 시간부터는 또 나이스한 종목을 고르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잠시 후에는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마인드 컨트롤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기대 많이 부탁드릴게요.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way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he's singing out loud.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ell, I feel so alive. Singing.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네, 소장님 나이스한 종목 매매 기법으로 코스닥 업종도 한번 짚어주시죠. 이제 좀 전에 말했던 대로 코스피 업종에서는 최근에 좋았던 것은 전기가스 업종입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리얼 베이징 매매 기법 최초에 말했다시피 너무 작은 소형 시가총액이 1,000억 이하인 종목은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지 말 것을 권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의 개인 투자자와 작은 돈으로도 시장의 움직임이 주가의 움직임을 너무 크게 하니까요. 그래서 1,000억 이상의 종목을 찾다 보니까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있는 종목이 더 편하게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금액이 작기 때문에 코스닥에만 버티고 있는데요. 코스닥에 투자할 때도 그 원칙을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코스닥에 있는 업종 중에서도 여기 있는 것처럼 쭉 있습니다. 아까 코스피에 있는 것처럼 22개처럼 코스닥에서도 이렇게 방법은 코스닥은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업종을 여러 개 하는데 그중에서 지수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요. 음식료 업종에서 쭉 끝까지 해서 IT 부품까지 해서 22개의 업종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코스닥에도 똑같이 음식료 업종에 대한 차트의 흐름과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코스닥에서도 관심이 있으실 거니까요. 코스닥에서도 그러면 어떤 업종이 좋으냐고 했을 때 음식료 업종이라고 얘기했지만 코스피에 있는 음식료 업종 아까 보시다시피 상승세가 굉장히 높은 데 있죠. 하지만은 코스닥에 있는 음식료 업종은 그 안에 개별 종목을 제가 아직 안 봤지만은 그다지 추세의 상승 추세가 없습니다. 오히려 코스닥에서는 최근에 좋았던 종목이 여기 보시면 방송 서비스 업종, 통신 서비스 업종 이렇게 좋습니다. 하지만 통신 서비스 업종이 좋지만 통신 서비스 업종은 너무나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요. 들어가 보시면 개별 종목에서 LGU+와 KT, SK텔레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수급에서 조금 무게가 다릅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최근에 좋았던 거를 보면요. 의료 정밀 기기가 업종을 보시면 이렇게 삼선 전환을 하고 전환선이 기준을 돌파하는 상승 추세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의료 정밀 기기 업종에 있는 종목 중에서 괜찮은 종목을 찾는 것이 코스닥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똑같이 코스닥에 있는 보시면 코스닥에서 의료 정밀 기기의 업종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의료 정밀 기기에 이렇게 있으면 이걸 전체적으로 다 넣었을 때 확인을 하면 이러한 종목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죠. 의료 정밀 기기에. 이 종목의 상승 추세에 있는 의료 정밀 기기 업종에 있는 종목을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면 아무런 업종의 추세와 관계없이 개별 종목은 아무런 상승 추세가 없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네. 하지만 그런 데 중에서 쭉쭉 가다 보면 뷰웍스 이런 거 보시면 의료정밀기기 업종의 상승과 추세를 같이 하고 있죠. 그리고 주도를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 파란색과 빨간색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상승을 보인다고 했을 때 추세를 보였을 때 눌림목을 따라갑니다. 이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입니다. 저희가 얼마에 들어간다고 그랬나요? 5선과 3선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정도 가격에 형성됩니다. 11,000원에서 12,000원 정도의 가격에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꾸준히 눌림목에 따라갔다라면. 이 가격에 샀던 가격이 지금 얼마인가요?
23,400원까지 갔던 것이 지금 19,000원에서 2만 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종목 몇 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건 케이스 스터디를 위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고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는 실제로 매주 제가 업종 중에서 괜찮은 종목들을 이렇게 찾아내는 방법을 같이 해서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같이 투자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여러분이 업종이 상승 추세인 걸 찾아내고 그 업종 내에 있는 상승 신호가 발생하는 종목을 찾고 그 뷰웍스라는 것이 종목이 갔을 때 실제로 보면 뷰웍스는 지금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죠. 네. 코스닥에 있는 업종이지만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종목, 이것이 나이스한 종목입니다. 좋은 종목이라는 것은 찾다 보면요, 기술적으로만 좋은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재무도 좋고요, 수급도 좋은 종목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종목은 1,800개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가 원칙만 산다면 항상 그 종목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식 투자에서 도움이 되실 분이 뭐냐면, 혹시 이분 아시나요? 저는 처음 봅니다. 프로 구단에서 감독으로는 신화적인 네. 존재입니다. 신치용 감독이라고 삼성화재 배구단에서 17년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프로야구 감독의 평균 수명이 2년이 채 안 되는데 그렇죠. 삼성화재 배구단에 17년간 감독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게다가 삼성화재를 거의 매년 1위 아니면 2위입니다. 네. 이분이 이렇게 삼성화재를 끌고 가고 있는 비결은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 기본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기본에 충실하라. 실제로 이분뿐만 아니라 많은 프로 구단의 감독들이 팀이 제대로 안 굴러갔을 때 작전을 부릅니다. 작전 시간을 불러서 선수를 불러봐서 뭐라 그러나요? 왜 연습처럼 안 하냐? 그냥 우리가 연습했던 대로만 하면 되지 왜 갑자기 욕심을 내느냐? 연습하는 대로만 하자. 성패는 나중에 돌리고 기본에 충실을 해야만 니네가 꾸준히 잘할 수 있는 강한 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본은 간단합니다. 기본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 기본에 충실한 자세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팀은 항상 그 간단한 기본에 충실한 자세를 꾸준히 유지하는 팀이 강팀이 되는 겁니다. 투자자 여러분도 우량 종목을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는 이 기본, 간단한 기본을 계속적으로 충실하게 지키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이 주식시장에서 강한 투자자로 만드는 비결인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본에 충실한 투자자를 꼭 돌아오실 것을 제가 기원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키워드는 욕심을 버려라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열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정경 소장님 고맙습니다. 1월 14일 주식쇼 스트라이크였습니다. 기분 좋은 월요일 저녁 보내시고요. 따뜻한 밤 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